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조항 중 제9조 접근성을 말하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나눈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위해 세 사람이 뭉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홍윤입니다. 신홍윤님은 현재 팟캐스트와 라디오 DJ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이창훈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이며 현재 방송인,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학입니다. 이현학님은 현재 장애 인식 개선 강사 그리고 밴드 더 블라인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말하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관련한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9조 접근성을 말하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바로 제9조 접근성입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은 삶에 필요한 시설, 수단, 기술, 서비스 등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접근성과 관련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재밌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퀴즈를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퀴즈? 여기 이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협약의 내용을 우리 일상에 접목시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퀴즈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접근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교통수단의 땡땡땡땡은 우수하다. 정답은 두구두구 해주십시오, 두 분.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하드웨어입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탈 때 굉장히 안전하게 잘 개설이 돼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안전문,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안전문이 잘 작동이 돼서 시각장애인들이 또 모든 많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승하차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입구의 문에 점자로 몇 다시 몇 번 칸인지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확인하고 탈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 우리 현학 씨는 좀 어떤 거에서 공감이 되실까요? 버스만 해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래도 높은 편인 것 같고, 버스 도착할 때 음성 알림도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유더블럭이나 점자 표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하드웨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느낌에. 자, 근데 우리가 세 사람 다 지금 공통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하드웨어는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근데 약간 같아요. 좀 생기는 그쵸? 경향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드웨어가 편하다고 저희 장애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100% 무조건적으로 원활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드웨어가 있다면 또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텐데, 시민의식, 우리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민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애 당사자로서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안내견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겪은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버스를 승차하려고 하는데 안내견 승차할 수 없다라고 기사분이 고지하시더라고요. 근데 안내견을 사용하는 장애인도 장애인 복지법,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법에 따라서 승차가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은 왜 차가 출발하지 않느냐고 약간 불평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많이 좀 씁쓸했던 그런 기억들을 저에게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하면서 생각한 게, 하드웨어가 훌륭한데 또 이 교육을 들으시고 또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하나하나가 저희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로서 역할을 하면은 하드웨어를 100%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의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함께 즐겨주시고 우리 소프트웨어 시민의식을 함께 좀 올려보는 이런 시간들을 오늘 좀 같이 계속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땡땡땡으로 장애인 이동의 폭이 넓어졌다. 자, 여러분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떠올려봐 오늘. 택시 타고 왔는데요? 택시? 저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무슨 택시? 무슨 택시? 잠깐 누가 네, 현학 씨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현학 씨. 네, 세 글자.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네 글자니까 네. 세 글자. 네. 콜택시. 콜택시. 그렇습니다. 역시 빠른 사람이 이렇게 또 집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콜택시입니다. 현학 씨는 어떻게 이용하고 계세요? 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집을 선택할 때 있어서 꼭 지하철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곳만을 찾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하철만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는데 지하철역 좀 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약속을 정함에 있어서도 거기로 가면 돼? 그럼 글로 갈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서 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한 이 정도 로우 레벨이었다가 정말 하이 레벨로 바뀌면서 너무 기분 좋은 이동을 할 수 있게 됐죠. 맞아. 저희 장애인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콜택시가 굉장히 큰 많은 힘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놀러를 갔는데 사실 놀러 가서 뭘 이용할까 많이 생각했더니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더라고요. 좀 더 저렴하게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잘 모르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또 편안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요금책도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현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이동권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들이 활발히 활약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동권, 저희가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처럼 장애인 콜택시 문화가 더 발달해 가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더 편히 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또 빈칸 채우기입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에는 땡땡땡땡이 필요하다. 제가 일단 써놓은 정답은 그럼 정답을 먼저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두구두구 좀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장애인 정보 접근성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자, 장애인 정보 접근성, 일관성이 필요하다. 왜 그런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요즘 좀 문화를 어떤 식으로 대중문화를 좀 컨텐츠를 좀 즐기고 계신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요즘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OTT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외국 서비스도 있고요. 뭐 넷플릭스 같은 또 토종 서비스들도 많이 생기고 했죠. 그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들을 많이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관성이라는 게 뭔지 대체 이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무슨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가 특별히 더 필요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설명을 좀 현학 씨가 먼저 부탁을 드려볼까요? 주로 양상을 보면 저희가 사용하는 OTT 서비스 중에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작품들은 굉장히 화면 해설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장애 접근성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곳 대부분에서는 화면 해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부족한 걸까? 그냥 그 문제인 걸까를 고민했었는데 넷플릭스가 있는 그 미국에는 화면 해설을 반드시 넣어야만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마련되어서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선택. 그래서 저희는 화면 해설을 포함한 작품을 감상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슬프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강제가 된 게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은 그냥 안 한다. 약간 이런 게 조금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죠. 물론 잘 되어 있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선 저희가 당사자들로서 어려움을 좀 겪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 서비스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활용하게 되잖아요. 네. 장애 당사자도 소비자다라는 맞아요.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접근성에 있어서 더 좋아질 기미가 있다. 일관성을 갖추게 되면 우리도 소비자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를 아까 지금 우리 창훈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큰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 작은 서비스들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저희를 다 포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다 달려가서 같이 그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런 걸 좀 같이 즐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를 말하다. 두 번째 토크 주제는 바로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함께 들어볼까요? 스포츠 관련된 퀴즈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네. 장애인이 스포츠 땡땡땡땡을 할 수 있다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30조가 보장된다. 이거는 바로 맞춥시다. 바로. 네네. 창훈 씨 뭔가요? 정답은 직접 관람. 자, 장애인이 스포츠 직접 관람을 할 수 있다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30조가 보장된다. 맞습니다. 네. 우리 창훈 씨가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창훈 씨가 야구광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직접 관람을 정말 자주 하세요. 제가 그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KBO의 프로야구를 좋아하고요. 그렇죠. 겨울에는 이제 배구, 그렇죠. 코보라고 하죠. 배구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관람을 할 때 그 맛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람 왜 좋은지만은 딱 말씀을 드리자면 텔레비전으로 그냥 보고 듣는 경우는 경기 자체에 몰입하기 그냥 캐스터들이 하는 이야기 정도에 몰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관람을 하게 되면 선수들의 움직임을 소리로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관중석은 응원도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직접 관람만큼의 큰 어떤 스트레스 해방 출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렇죠. 창훈 씨 사실 근데 오늘 이 얘기들, 이 스포츠 관람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자 오늘 저희가 선수분을 한 분 모셔봤어요. 선수가 왔죠? 그분과 한번 자세히 장애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현악님이 제가 알기로 또 우리 꼴볼이라는 스포츠의 장애인 스포츠의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악 씨. 그 꼴볼이 일단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장애인의 스포츠, 여가 활동에 빠질 수 없는 게 생활체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 체육할 수 있도록 고안된 스포츠가 바로 골볼이라는 경기인데요. 눈을 가린 채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고 되게 무거운 고무 재질의 공 안에 방울이 들어있어요.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이 공을 바닥으로 굴려서 상대방의 골대에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득점이 되는 이런 간단한 룰의 경기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고 생활체육으로 많이 좀 애용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이에요. 실제로 제가 대학 생활할 때 저는 제가 건의를 드려서 골볼 수업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1일 강사가 돼서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시각장애인이 같이 운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 수 있구나. 그렇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를 학생들이 알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우리가 막 이기려고 막 엄청난 그 기록을 세우려고 운동을 하고 막 이런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를 함께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 맞춰야 된다. 이번에. 네. 장애인이 중간 좌석에서 영화를 보려면 땡땡땡석 이상의 대형 상영관이어야 한다. 자, 정답은 300석.
장애인이 중간 좌석에서 영화를 편하게 보려면 300석 이상의 대형 상영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300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두 분 좀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장애인석 있잖아요. 네. 휠체어 장애인석들이 우리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실 때 다들 휠체어 장애인석을 확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휠체어 장애인석의 경우 작은 상영관에는 맨 앞줄이나 맨 뒷줄로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좌석은 영화 보기 힘든 좌석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잘 꺼리는 그렇지 좀 영가에 저렴한 좌석들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서 보거나 맨 뒤에서 보거나 하는데 정말 규모가 큰 300석 이상 되는 스크린을 가진 상영관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면 영화관 상영관 중간으로 들어가는 상영관들 있잖아요. 네. 중간으로 들어가는 상영관들 그런 게 대형 상영관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휠체어용 장애인 좌석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중간에서 딱 편하게 관람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분은 영화관 혹시 가보시면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영화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듣는 게 좋아요. 양쪽 서라운드로 팡팡팡 어떤 총을 쏘는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앞에서 뒤에서 난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화면 해설이 또 있으면 또 더 좋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화면 해설 서비스가 있는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서 그게 매우 아쉽죠. 아니 그럼 시각장애인 분들은 영화를 보려면은 한 달에 한두 번 그 정해진 날짜에만 그냥 맞춰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정된 날짜에 한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좀 아쉽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아까도 창훈 씨가 얘기했듯이 영화 선택을 내가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싶은데 근데 나에게 있어서 선택권은 없고 그 영화 상영하는 측에서 화면 해설로 2개만 해야지 라고 하면 전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 아쉽고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할인을 차라리 안 해주고 100% 즐길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영화관은 상영관들이 계단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좀 주변에 같이 가는 지인의 부축을 받거나 요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좀 편의가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문제 드려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벌써요? 네, 오늘 이렇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희 일상과 버무려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시간 같이 소감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창훈 씨?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주는 서비스, 혜택, 어떤 수혜자 이런 용어를 벗어나서 장애 당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점이 있어서 장애 당사자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조금 더 세세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나침반과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방향으로 간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저희의 이 대화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선 교육들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 협약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내가 왜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한번 모두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장애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오는 그날까지 장애인 권리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 믿으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